생각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대전의 쇠퇴, 대전의 위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대전을 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대전은 정말 위기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가 지금 현재 위기입니까? 우리 대전이. 예, 뭐가 위기냐면요, 대전이 갖고 있는 위기 자체보다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아, 그거 더 굉장히 큰 위기인데. 이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전은 그 지난 100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렇죠. 100년 전에 우리 대전의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예, 그게 지금 153만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아주 대도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도시로 성장을 해온 것까지는 잘 됐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대전이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또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우리 대전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상실이 되면서 대전의 인구가 이제 하락세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좌우깨면은 몇백 명씩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요. 세종시로 나가고, 뭐 내포로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도시의 경쟁력은 절대적 기준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준다는 거는 그만큼 대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도시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교수님? 왜 그러냐면요. 예, 이유가 있어요. 그 세종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이유 그 중에 하나죠. 결정적인 이유는 3,000명에서 153만 명이 된 그 근본적인 원동력은 대전이 교통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1905년에 경부선이 네. 대전역을 통과하면서부터 대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고, 이어서 1914년에 호남선이 서대전역을 통과하면서 삼남의 관문이 된 거죠. 교통도시가 됨으로써 이제 많은 인구가 모이고 물자가 모이고 경제가 집중이 되고 성장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운이 좋게 1973년에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교통도시라는 배경을 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서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대전의 발전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이제 모든 연구기관이 밀집을 하고, 또 그곳에서 인재가 양성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도시라는 새로운 우리의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1993년 대전 엑스포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행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도시 발전을 앞당겼습니다. 또 그리고 98년에는 대전 삼청사가 대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6,000명의 공무원들이 오고 그래서 대전이 또 행정도시가 되는 아주 좋은 그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대전역이 호남 KTX가 서대전역을 통과하지 않게 됐죠. 교통도시라 이게 KTX 중심의 철도시대로 가는데 우리가 교통도시라는 도시 간판을 내려야 될 정도로 삼남의 관문에서 이제 우리는 멀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교통도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재산이 지하철입니다. 근데 지하철이 우리는 지금 대전시 뭐 행정구역 속에서만 1호선이 뱅뱅 돌아서 적자만 생기고 대전 발전에 기여를 못하고 있죠. 2호선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지금 고가로 가느냐 트램으로 간다고 하다가 표류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상철로 좀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트램으로 이 현시장은 또 트램으로 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램은 또 다른 또 예비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또 다른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하철이 이렇게 2호선도 어떻게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하철은 지금 서울의 지하철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권을 다 커버해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전은 원래는 대전 도시권의 지하철을 만들어 가지고 논산에서 금산에서 무주로, 계룡에서 논산으로, 또 오송에서 청주로, 공항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통팔달의 지하철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대전 시내에서 뭐 뺑뺑 돌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고 대전역이
우리의 보배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우리의 기대인데 대전역이 지금 역세권 개발을 그동안에 못하고 있고 대전역이 저렇게 망가지고 하니까 중구나 동구에 지금 원도심이 망가져서 계기를 못 찾고 있고요. 우리 대전이 인구가 주는데 동구 인구가 뭐 서구로 가고 서구 인구가 대전으로 저기 중구로 오고 이건 안 됩니다. 외지 인구가 와야 되잖아요. 외지 인구가 유입되는 거는 유동 인구든 이전 인구든 오려면 대전역이 살아나야 되고 서대전역이 있어야 되고 지하철이 대전권을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금산을 가고 옥천을 가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네. 대전이 지금 교통도시, 과학도시라는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브랜드도 놓치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새로 만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놓치는 바람에 대전이 위기를 맞겠다.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한 게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뭐 굵직한 뭐 KTX니 지하철이니 대전역의 문제, 역사적 개발.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뭐 KTX도 뭐 결정 주체가 있고 그걸 끌어오고 어떻게 노선을 확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나 여기도 대전에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또 지자체 장들도 있고 이건 문제는 그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유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가 왜 교통중심 도시에서 놓쳤느냐. 왜 그랬나요? 예. 이게 그동안에 우리 지도자들이 예.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않고 예. 넓게 보지 않고 깊이 보지 않고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으로 모든 정책을 다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게 맞아요. 대전역이 왔고, 그래 연구단지가 왔고, 그 다음에 엑스포가 왔고, 행정도시가 왔고, 그래 저는 또 하나 거기다 더 하는 것은 20년 엑스포 이후에 20년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우리 대전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책으로 결정이 됐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의 그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뭔가 이 작동이 뭔가 원활치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대전의 정체성이나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랬을 때 중앙정치나 대전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그거에 따라서 국책에 따라서 국책을 펼치고 시책에 따라서 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국책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제가 덧붙여서 제가 다음에 말씀하세요. 네. 처음에 이제 위기가 대전의 쇠퇴 위기의 첫 번째 요인이 도시 정체성의 위기로 나타난 거예요. 예. 교통도시라는 아이덴티티를 예. 잃고 과학도시, 행정도시라는 아이덴티티를 행정도시는 특히 세종시가 생기면서 더 이제 아주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 정체성의 위기를 우리가 첫 번째 위기로 꼽고 지금 우리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게 리더십의 위기예요. 우리 그동안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를 못했거나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훼손되거나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 지금 과학 비즈니스벨트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지금 그 엑스포 부지에 IBS를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전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대전시는 지금 시정이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난맥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지하철,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문제, 기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도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멀게는 20년 동안에 대전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못하고 또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도자들도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을 죄송합니다. 우리 저 의장님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쭉 우리 대전이 지금까지 발전한 이런 원동력들을 다 해보면 실제는 중심이 그 주체들이 다 대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누군가가 해주는 것들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살아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국가가 준 건 있어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걸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는 이제 행정도시가 이제 세종시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조금은 다른 쪽으로 바뀌는 행정중심 도시나 이런 것이 좀 바뀌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카이스트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중심 도시가 또 되거든요. 또 삼청사가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대전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 저는 리더십의 위기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대전시 거만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전시의 위기가 뭐냐. 지금 교통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자안도로, 우안도로, 유성부터 가수원 사거리까지 가는 이 도로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 없애버렸어요. 지금 실 위기가 그런 것들이 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거는 시민들과의 완전히 밀접한 관계. 당장 내가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가수원 사거리부터 유성까지 들어오고 연구단지까지 가려면 아침 출근 시간에 보통 20분만 가는 걸 40분 내기 50분씩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부터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안도로를 꼭 살려서 이 호수공원보다도 자안도로부터 살려야지. 호수공원 때문에 자안도로를 없앴다는 거는 그거는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 호수공원이 있더라도 자안도로를 살린다는 것은 오히려 공중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그것 때문에 자안도로를 없애느냐 이거죠.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지금 교통난이 무지하게 가깝지만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대전을 얘기할 때요, 우리 교수님 특히 잘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대전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지금 현안 사업이 굉장히 그 과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대전을 쇠퇴시키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위기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도시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그다음에 세 번째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민들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했다가 되는 게 없잖아요. 네. 되는 게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그 꿈과 희망도 제시도 안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게 더 큰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대전이 발전하는 데는 시민들의 그러한 자부심, 시민들이 야 이건 뭐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들도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고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지고 그동안의 역대 지도자들이 전부 미래에 대한 장기 비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도 제시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들도 전부 변질되고 때에 따라서는 바꾸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엑스포 부지야 얼마 전에 뭐 롯데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그렇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무슨 백화점을 만든다고 했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느닷없이 계획도 없는 또 IBS를 또 갖다 놓는다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는 신뢰성의 위기로, 신뢰성의 문제로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이 지적 잘하셨는데 우리 이상무님도 지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역동적일 때는 사실은 그랬어요. 무슨 정책이 나와서 그걸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게 되냐 안 되냐 뭐 환경을 파괴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역동적일 때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견인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보면 역동적인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그걸 진짜 아주 그냥 맞짱 토론을 하든 뭐 밥을 새든 뭐를 하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까지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 없어졌다고 하니까 꿈과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는 것은 건전한 싸움 같은 거 이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역동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성 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도
뭔가가 잘못된 주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것도 진짜 없네요. 예, 진짜가 아니, 아직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잘못된 주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질질 끌고 그런 것들도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예. 또 IBEX 똑같아요. 이게 200억 우리 얘기하잖아요. 200억 문제, 500억에서 200억 이제 300억은 해결되고 200억 문제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국책사업 3조 5천억 5조짜리에 200억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다는 말이 되냐고. 이 얘기를 누군가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반 시민들도 얘기도 해야 되고 시민 단체도 얘기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시의원도 해야 되고 구청장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가만히 다 있어요 그냥. 그게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그거 되겠어? 이런 그 냉소적인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지배적이 돼버렸어요. 대단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대전이라는 우리 지역이 우리 고향이 상남 사람이 다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난 이게 굉장한 에너지고 장점입니다. 개방적이고 우리가 지역색 없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화합과 통합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온 게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또 그 점이 대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대단한 에너지였는데 저는 이게 깨졌어요. 깨졌어요. 왜? 이게 지역은 지역끼리 모이고 또 이념이 있다면 이념끼리 모이고 또 무슨 확연, 지련, 혈연 이것만이 이제 난무하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 지방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 거다 그동안에. 그래서 정치가 물론 이제 정치라는 거는 이념적으로 경쟁도 하고 또는 당 정책에 의해서 서로 이제 그 대립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대전의 정치는 정치적인 이념도 없고 정치적인 예의도 없고 정치적인 신의도 없어졌습니다.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이 정당에 있다, 어느 날은 또 이 정당에 갔다가 나중에 선거 때 심판하려고 보면 당은 없어져 버리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 당에 있는데 저 당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고 이런 식의 이게 이 정치적인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네. 우리 대전 시민들의 이 질서와 화합과 예의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게 맞아요. 이게 리더들이 제대로 된 뭔가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되는 대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어느 시기인가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대전에 정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대안을 내줍시다. 대안이 어떻습니까? 대안을 내줍시다 우리가. 정치 잘해야죠. 네. 아니 제가 대안하기 전에 네. 요걸 한번 물어볼게요. 네. 혹시 우리가 이 대전에 현안 사업이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게 많은데 이거는 거의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충청도 홀대론 너무 이 충청도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게 아닌가.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중정권이 정권을 못 잡아왔잖아요. 네. 정권의 동반자 또는 정권의 보조자까지는 갔지만 여기까지는 갔죠. 정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창출을 못했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남 호남은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인재를 키워서 중앙에 보내고 중앙에서 또 여러 가지 예산과 재정 문제를 지역에 내려보내고 또 사람들이 서로의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되고 이제 문화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자리도 없고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아왔기 때문에 나눠야 할 자리도 없고 나눠야 할 밥그릇도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저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교수님한테 맞아요. 정권을 잡는 건 중요한데 실제 정권을 잡으려면 내가 뭘 잘해서 남한테 전국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켜야 될 거예요. 충청도가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잘하든 뭐가 잘하든 잘해야 경상도도 도와주고 전라도도 도와주는 거예요. 충청도가 뭘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람도 잘해야 되고 지역도 뭔가 잘해야 되는 것이지 정권을 잡아오면 잘하겠다는 이건 그건 물론이죠. 이게 예전에 나를 중앙으로 보내주면 큰 인물이 돼서 나는 뭘 해주겠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있죠. 지역.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충청도가 정권을 잡으면 니네들한테 뭘 잘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충청도 지도자들의 리더십인데 충청도 홀대로만 얘기하지 충청도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내놓고 떳떳하게 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뭐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죠. 자, 대안을 냅시다. 대안은 리더자들이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리더가 뭡니까? 지금 대전 시장님은 지금 선거에 뭐 당선 무효론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져올 걸 가져오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거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저는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대안을 잘 만들려면 이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여태까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지금 우리가 다행히 우리 충청권의 인구가 이제 호남권보다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533만 명입니다. 충청권에 이제 여기 호남이 527만, 8만 명이 지금 많아졌고 내후년쯤 되면 40만 명의 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선을 치를 시점에는.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인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뭐 앞으로 창출을 하든지 주도를 하든지 또 우리가 지방 정치를 제대로 해서 어떤 우리 몫을 챙길 수 있는 우리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대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 뭐 재판이 어떻게 되고는 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그거에 뭐 저는 관심이 없는데 다만 그렇게 어지럽게 된 시장님의 처지 때문에 시정이 흔들리거나 난맥상을 갖거나 시정이 마비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해야 되고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을 못하면 나중에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데미지나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상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이게 경기도는 연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대전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정말 지금 시점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그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건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내년에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지역을 정말 봉사하고 지역의 미래를 예견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이런 문제 진단을 아무리 제대로 해도 잘못된 리더들에 의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좋은 리더를 뽑는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좀 해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한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를 다 보더라도 이게 실제는 뭐 선거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시민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했던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만 하면 대전이라는 도시는 세계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예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네. 자연환경이나 인프라나 뭐 산업적인 게 조금 뒤진다 하지만은 교육적인 거라든가 연구라든가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는 우리 대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시민 의식과 또 이 정체성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만 갖는다면 대전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 개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로 내보내서 파리나 뉴욕 가가지고 대전하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식과 지도자의 어떤 투철하는 지도력 이런 것들만 된다 하면 이건 대전은 금방 이런 정체성만 하고 의식만 개혁만 된다면 저는 대전이 어마어마한 도시로 발전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육 교수님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안과 뭐 해안을 다 갖추고 계셔서 이 대전시장 이렇게 이런 걸 해보면은 아주 우리 대전 시민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느낌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리더가 있어야 된다. 우리 미래,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진짜 올바른 인재를 우리가 투표로서 뽑는 성숙한 시민이 됩시다. 됐어. 됐습니다. 좀 더 줘. 거의 뭐 아이고, 교수님. 잘